친구들 안녕! A.영어학원 조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좀 가져왔냐면요.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과 함께 이번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좀 들고 왔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이제 막 내신 대비를 시작하거나 혹은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나 진짜 잘 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분석을 딱 듣고 나면요, 여러분들한테 수일고 시험이 어떤지가 확 잡힐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석들은 사실상 한 범위에서 어느 정도 분량이 나왔고 점수가 몇 점이고 여기서 끝이지만 어떤 식으로 수일고등학교 변형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가 잘 잡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분석 강의를 굉장히 잘 들어주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교과서는 이제 2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2개년도가 출제가 되었고요. 범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변형의 정도도 중, 서술형 난이도도 중, 전체 난이도도 사실상 중이라고 딱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고난도 유형을 조금 이제 살펴보자면 빈칸 제목이 객관식에서는 고난도였었고요. 그리고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난이도 유형이 이 영작 파트, 이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다 그려드릴게요. 자, 그래프를 쌤이 좀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교과서랑 모의고사랑 딱 비교를 했을 때 사실상 압도적으로 이제 교과서보다 모의고사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의고사만 공부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서술형은 이렇게 두 개씩 반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도 우린 놓칠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제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제 분석이었고요. 배점 같은 경우에도 얘가 조금 특이하긴 해요. 변형이 28점, 비변형이 72점. 그럼 여러분 질문. 그럼 비변형이 72점이라는 건 쉬운 시험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왜 이게 쉽지 않았었던 시험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냐면요. 다음 페이지에 쌤이 또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어요. 실제 지문이 변형이 되지 않아도 지문에서 처음 보는 이제 문장이 나오면 어차피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해석을 통해서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해내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제 문제가 굉장히 많죠? 4문제 나왔고 14.8점입니다. 이 주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지문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외웠었던 그대로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 해결해야 되는 선지 1에서 5번이 다 영어 선지였을 거고요. 그리고 지문에서 어떤 단어들도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해석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암기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달달달 통암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숙제만 사실상 많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따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일어나는지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나 혹은 일치불일치 같은 선지에서 좀 해석해야 되는 까다로움을 좀 느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난이도 중, 즉 3등급이 좀 갈리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1등급 유형은 이런 영작 파트를 좀 들 수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쌤과 함께 들어가 볼게요. 난이도 상은 이제 1, 2등급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논술형 2번, 3번, 4번이고요. 그럼 논술형 1번은 어디로 갔죠? 난이도 중입니다. 왜 중인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보면은 중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보이죠? 난이도 하도 사실 문제가 6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등급 비율과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1, 2등급 많이 없죠? 중위권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난이도 하였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중을 맞출 수 있다면 이제 이렇게 2가지 가져가야 되는 파트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일 겁니다. 자, 난이도 하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난이도 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문 암기만 사실상 제대로 하고 여러분들 담당쌤들과 1대1 테스트를 통과만 한다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각 문제 같은 경우에 내가 못 봤던 문제만 그냥 찍어내면 끝나는 게임. 순서 너무 사랑하지?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문맥상 낱말도요, 여러분.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를 맥시마이즈로 바꿔놨어요. 사실 이거는 변형이다라고도 볼 수 없고요. 오히려 어휘지만 쉽게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는 여러분들 담당쌤들과 1대1 테스트를 진짜 꼼꼼하게 이제 우리가 통과를 해주시면 충분히 얻어갈 수 있는 점수고요. 다음은 난이도 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점수가 여러분 25점이나 얻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암기할 맛이 조금 날 거예요.
그래서 25점 정도 딱 배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난이도 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지문 변형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얘 지문 변형 없고요. 그리고 빈칸은 변형 살짝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거의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문 변형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난이도를 중이라고 느끼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선지가 있어. 그리고 핑크색 단어들은 실제로 교과서 혹은 모의고사에 없었던 단어들이야. 그러니 여기서 까다로움을 딱 느낀다는 거지. 핑크색 단어들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대체 이 난이도 중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 파트가 사실상 되게 좀 중요한 파트인데, (5번을) 좀 먼저 우리가 보자면 5번의 주제 자체가 이제 능력이 사람의 이제 가치, 맞네. 그 능력이 이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유일한 척도일 때 생기는 문제점이었어. 다시. 됐다. 이 문제고요. 실제로 우리가 수행이나 능력만으로 이제 사람을 판단하면 안 좋다 라는 내용이 실제로 나와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제를 고르려고 딱 봤어. 근데 1번을 딱 보니까 Tactics for Mastering Exceptional Computation, 즉 뭔가 exceptional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예외적인, 특출난이라는 뜻이거든요. 특출난 이런 능력을 마스터했을 때의 뭐 전략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행으로만 따지면 안 좋은 건데? 라는 파트가 이제 안 나오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때문은 아니고 이 예외적인, 오히려 반대 선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우리가 오답 소거를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두 번째, 이 2번과 5번에서 조금 많이 헷갈렸을 수도 있어. 왜냐면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difficulty가 보이는 순간 많이 찍고 싶을 거야, 이거를. 그치만 뒤에 지금 보면 이제 특정한 스킬이나 탤런트를 이제 인핸싱하는, 즉 강화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 뒤에 파트가 틀렸고요. 얘는 조금 맞출 수도 있지만 일단 아니다 라고 딱 우리가 봐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3번입니다. Risk of linking self-worth exclusively to performance. 리스크, 위험이라는 단어지만 이제 본문에서는 이렇게 수행으로만 따지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지 리스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얘는 리스크 마이너스 얘 맞는데? 라는 게 딱 먼저 보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self-worth, 뭔가 이런 자존감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으로만 봤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했었잖아. 이걸로만 봤을 때. 그 단어가 여기 있는 exclusively 라는 단어로 변형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파트를 해석하지 못하면 조금 이제 힘들었을 텐데 나머지 4번, 5번들을 보면요. 더 매력적인 선지가 딱 나와요. only. 여기서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 5번이 왜 틀렸냐면요. 앞에 있는 이제 interpersonal traits, 상호 개인적인 이런 특성들이 나오지 않았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 이 뒤에 있는 유일한 척도라는 단어 때문에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치만 이 한 단어 때문에 무관이다 라는 걸 딱 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지금 보게 되면요. 문제, 정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거든? 그러면 한 가지 특성으로만 정의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치만 마지막에 최신 트렌드라는 이런 단어가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단어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오답 소거를 정확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 내신 기간 때 주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 때문에 틀렸는지 이렇게 밑줄을 그어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오답 소거 하는 게 굉장히 딱 우리가 필요했었던 문제였었다 라고 딱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들의 난이도 자체가 고등학교 1에서 60과를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번 내신 기간 때 정말 내신 단어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등학교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난이도 중 문제인데요. 연결사라고 해서 굉장히 만만하게 봤을 수도 있어. 솔직히 연결사 쉽잖아. 근데 어떤 장난질을 좀 해놨냐면요. 실제로 이 파트에 해당하는 연결사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없던 거였어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뚫어낼 수 있냐면 지금 보면 It is widely believed라고 나와있지?
그러니까 널리 알려져 있다. 즉 통념을 얘기하는 거야. 보통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제 아니다 라고 보통 뒤에 진실이 나오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역접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너무 어려운 개념인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N단 정리 꼼꼼하게 하잖아, 얘들아. 그러면 흐름이 바뀌는 구간을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들이 테스트를 다 볼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역접이 들어가야 된다 혹은 흐름이 바뀐다를 우리가 눈치를 깔 수 있어.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순적 다 지워버려. 4번, 5번 둘 중에 하나. 이것만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 문장은요, 다 변형을 시켜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사를 마냥 쉽다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원래 명령문으로 돼 있었거든. 이렇게 시도해라 라는 거였어. 오케이? 주제문이 뭐뭐 해라 라는 거였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걸 두 개를 보면은 as a result랑 in other words, 뭔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가 들어가야 되나? 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 결과는 앞에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담당쌤이 연결사를 다 외우게 시킬 거거든요. 이 in other words는 연결사 중에서도 결론 유도어입니다. 이 결과랑 달라요. 이 결과는 앞에 뭔가 과정이 있고 혹은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되는 인과관계 연결사고요. 얘는 결론 유도어의 연결사이기 때문에 즉 이란 뜻으로 5번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상 난이도 중 문제를 충분히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진짜 전문적으로 하는 커리큘럼이 있어. 오논끝 그리고 독해끝. 우리가 지금은 해석력을 만약에 잡기 위해서 신텍스를 하고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신텍스를 끝내고 반드시 어디까지 넘어와야 되냐면 고논끝과 독해끝까지 좀 넘어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 수일고 1학년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었지만 2학년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문장 전체가 변형이 된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한 부분만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2학년에서는 전체를 다 변형시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전체 변형시키는 문제가 1분 문제 정도 나와. 상당히 빡세지. 그러니 어떤 걸 진짜 열심히 연습하셔야 되냐면요. 그래, 흐름을 잡는 연습,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커리큘럼을 끝내놓잖아요. 그러면 2학년 내신에서 대부분의 애들은 다 많이 절 거거든? 1학년과 많이 달라져서. 근데 여러분만큼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난이도 상 문제로 가볼게요. 그리고 어법도 변형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부조분석 열심히 해야 돼, 얘들아. 자, 마지막 난이도 상 문제인데요. 이제 사실 논술형 2번은 난이도 중으로 빼는 게 좀 더 맞습니다. 왜냐면 빈칸이 그대로 나왔어요. 다른 단어 추가하지 말 것, 어형 변화를 시키라고는 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determine이 determined 이렇게 PP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얘가 PP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원문 자체가 빈칸이 똑같았기 때문에 변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상 난이도 중으로 빼는 게 좀 더 맞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런 애들이 진짜 난이도 상일 거야. 이게 사실상 찐 상위권 문제고요. 이 찐 상위권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면요. 실제 요약문, 요약할 때 B에 해당하는 말을 쓰시오라고 딱 나와 있지. 얘는 본문에서 찾아 한 단어로 쓰시오. 어형 변화 하지 말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되는 형태 자체가 intentional 뒤에 명사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는 알 거고, 물론 이 intentional 자체가 본문에 없던 단어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 의도적 A를 만든다. 그럼 의도적으로 이제 말과 말 사이에서 이제 뭐 거리를 준다. 기 때문에 이제 뭐 distance를 그대로 사실상 넣으면 사실상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어적 감이 있는 친구들은 맞췄을 거고요. 그리고 품도도 뭐 당연히 맞춰야겠죠? 근데 얘가 사실상 진짜 찐상위권 문제야. 보면 얘 처음 보는 거 사실상 결국에는 주제 써라 랑 똑같아. 물론 얘를 해석을 물론 좀 해야겠긴 하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주제 쓰는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어형 변화하지 말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내용들을 보고 조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자, 얘의 사실상 주제가 이제 그 언어적 뉘앙스
이제 말과 말을 분리시킴으로써 인간의 언어랑 이제 원숭이 언어 이거 있지? 분리시킴으로써 우리를 좀 더 우위에 두고 너네는 저리 꺼져! 이렇게 밑으로 딱 둔다 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요. 일단 이 by making을 보고 making? 그러면 오형식 구문을 써야 되는 건가? 가 먼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in 위치를 보고 이 뒷문장은 어떻다?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완전한 문장에 쓰일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두 개가 먼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is, used가 또 보이지? 사용된다? 수동태네? 그럼 뭐가 사용되지? 언어가 사용되겠구나. 뭐 하기 위해서? 그 차등을 두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딱 우리가 딱 보게 되면요. 일단 1번 문장이 먼저 끝났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쓰거나 혹은 분사구문 형태를 쓰거나. 신텍스에서 많이 배웠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쓸까? by making은 뭔가 부사구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접속사로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았다. 인 위치가 바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인 위치를 먼저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를 써야겠지. 그러면 언어가 쓰인다? 오케이. language가 is used까지 썼어. 맞아? 그러면 이미 문장이 또 끝났잖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이 부사구가 들어가거나 혹은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를 바로 넣긴 좀 이상하니까 오케이. maintain, 유지하기 위해서. 뭘 유지할까? 우리의 우월성이겠지? 그러면 얘랑 붙여야겠다. sense of human superiority를 딱 붙였어. 오케이? 근데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쓸까? 뭐뭐 함으로써? 만들므로써? 차등을 두면서? 오케이. 그러면 by making 그 다음 오형식 구조 써야 된다고 했었지? animal, less, 이제 capable. 끝. 이러면 써야 되는 단어 다 썼잖아. 그치? 그러면 사실상 정답 바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상 이제는 우리 여러분 난이도 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작 같은 것들은 조건을 보고 아무리 어형 변화가 없어도 오형식을 써야 되나? 지금 문장 끝났는데 이렇게 접속사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조건부 트레이닝을 같이 우리가 거쳐야 돼요. 근데 얘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혼자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담당쌤이 뭘 할 거냐면요, 조건 보고 떠올리라고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조건 보고 나서 무슨 생각해야 돼? 뭐부터 먼저 붙여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해서 특정 구조를 완성시키고 이 구조를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이을 거야? 이런 트레이닝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서술형 영작이 굉장히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서술형 영작이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몇 등급이 될 거냐면요, 1등급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좀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고 난이도 상중하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하면 맞출 수 있는지를 좀 그려드렸잖아요. 이 방법을 꼭 그대로 가지고 이번 기말고사 대비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바랄게요. 그리고 진짜 당부의 말씀, 1학년 시험보다 2학년 시험의 난이도는 거의 한 6배, 7배 정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안주하지 말고 겨울방학 때 이 트레이닝을 모두 시켜줄 거고요. 커리큘럼 본원급 독해끝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의 담당 선생님들이 이미 다 계획을 다 짜놨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 내신 마무리 잘 하고 이번 겨울방학도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은 기말고사 이제 총평과 함께 2학년 대비법 영상으로 찾아볼게요.